리포트 정치 논평 시작합니다. 이재명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연달아서 만난다고 하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9일에서 10일 대구 경북을 방문해서 국민보고회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일정 이틀째인 10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잇따라서 예방을 한다고 하죠.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서 영남과 호남을 잇는 달빛, 대구 지역의 이제 옛 지명, 달구벌과 빛고울 광주를 뜻하는 명칭인데 내륙철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달빛 내륙철도는 우리 당,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과 홍준표 시장 모두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있기 때문에 회동이 성사됐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 쪽 관계자가 이 얘기를 했고요. 이 달빛 내륙철도라는 게 이제 서대구역 그리고 광주 송정역 이 두 곳을 이제 중점으로 해서 영호남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입니다. 대구시 광주시가 지난달에 달빛 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은 바가 있고 경남 양산에서 이제 평산 책방을 여셨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이후에 만난다고 합니다. 새해 인사차 이제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좀 예방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4개월 만에 다시 또 찾는다고 하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김재원, 태영호 징계 10일 결정, 정치해법된 수위를 조정할 듯. 참 이렇게 또 꼼수를 부리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이딴 역사 왜곡 발언 그리고 대통령실 공천 개입 파문을 촉발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회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는 10일 결정하기로 했다. 이것부터 문제예요. 빨리 결정을 해야지. 지금 이게 질질 끌 사안입니까? 누가 봐도 중징계인데 중징계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왜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아주 가려운 것을 긁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태영호, 김재원 두 사람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거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을 좀 눈을 속여볼까, 어떻게 하면 이제 적당한 선에서 넘어갈까, 그거를 궁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사안이 크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해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걸로 보여집니다. 윤리위 8월 오후 4시부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5시간가량 회의를 열고 두 사람 소명을 들었는데 징계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위해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했다. 오는 10일 저녁 6시에 4차 회의를 열어서 그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가 나오게 되면은 내년 총선에서 이제 배제가 될 수 있죠. 공천 아예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최고위원직에서 좀 자진 사퇴를 하면 중징계를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인들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하게끔 유도를 해보자. 뭐 이런 건데, 지금 징계 결정 전에 최고위원직에서 좀 자진 사퇴를 하면 양형사의에는 반영이 되느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윤리위원장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을 한다면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상하는 바가 뭐 적당히 솜방망이 처벌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다들 예상하는 거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너무 뻔뻔하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술 더 뜹니다. 이분은 자진 사퇴도 할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윤리위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자진 사퇴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라고 일축을 했고, 태영호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진 사퇴 입장이었으면 내가 윤리위에 오기 전에 의사를 밝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에 이제 두 사람이 계속 자진 사퇴를 안 하고 버티니까 당에서도 골치가 아픈 거죠. 이 두 사람이 어쨌든 또 윤석열 대통령 가려운 것도 좀 긁어주고 윤석열 대통령 아주 옹호도 하는 아주 그냥 호위무사 역할을 제대로 지금까지 수행을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을 또 잘라내자니 대통령실 눈치가 보이고 계속 안고 가자니 이거는 무슨 시한폭탄이고 아주 골머리가 아플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가 뭐 우파 천하 통일을 했다, 제주 4.3 행사는 격이 낮은 기념일이다, 이런 것들로 이제 징계 대상에 올랐고 갱생이 안 되죠. 이분도. 태영호 최고위원은 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한일 외교, 한일 관계 이런 것들 좀 옹호 발언을 해라, 그래야 공천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군인 보좌관들 모여있는 데서 이야기를 한 것을 누군가가 녹취를 해서 퍼뜨린 겁니다. 근데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
내가 그냥 보좌관들이 걱정하니까 좀 허풍을 좀 떤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허풍인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 이거 말고도 뭐 실수 많습니다. 뭐 제주 4.3이 김일성 짓이다, 김구 선생님이 뭐 이용을 당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아주 뭐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징계 수위를 이렇게까지 논의를 할 일인가요? 당장 최고위원회에서 사퇴시키고 내년 총선에서는 당연히 나오면 안 되는 일이죠. 국민의힘이 이렇게 읍참마속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된다는 거를 하루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해명에 당 지도부는 안도를 했지만 투기 고개 숙여야 여진은 이제 지속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진인가요? 강진인가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강진인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8일 어제죠. 거액의 가상자산, 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서 코인이라고 하죠, 흔히들.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매각 대금 9억 8,574만 원이다. 증빙 자료를 다 제출했고, 이게 그러니까 자금 출처가 좀 불법적인 거 아니냐, 뭔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몰아붙이니까 이렇게 아주 적극 해명을 했어요. 당 지도부는 일단 안도감을 보였는데, 이 지도부의 한 관계자, 민주당의 한 관계자죠, 정상거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위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비명계한 의원들은 또 반대 의견입니다. 철험회 소속이던 김남국 의원, 철험회가 이제 뭐 개혁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개혁의 기술을 좀 자처해온 사람이 이런 의혹에 연루된 자체만으로도 여론의 좀 반작용이 더 클 것이다. 경제적 투기 활동을 한 점은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태도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 라면서 이제 억울함을 좀 호소를 했고, 내가 평생을 짠들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 한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주장을 했고요.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3만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된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논란이 된다 라고 이제 좀 억울함을 좀 토로했는데,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무언가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민주당을 좀 더 위선적으로 바라보고 민주당에게 좀 더 그 도덕적인 어떤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미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는 있는 일인데, 이제 국민들 앞에서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김남국 의원이 해도 뭐 당원들이야 이 억울함과 좀 공정성 관련해서 분한 마음에 이제 공감을 좀 하겠지만, 이 중도층이라든지 일반 시민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변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좀 억울한 입장인 건데, 사실 뭐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이라면은 이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고 그럴 일은 아니죠. 예, 자기네들이 지금 누구를 뭐 비난하는 건지, 예, 참 아이러니한데, 김남국 의원이 이걸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됩니다. 뭐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좀 참고 국민들 앞에서 솔직담백하게, 그리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정서라든지 뭐 이런 거에 조금 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봐도 지금까지 이제 나온 과정 등을 살펴본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 정서가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덕적인 잣대를 아주 좀 엄격하게 민주당에 좀 들이미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님이 잘 대처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도 좀 소명을 하시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더 물고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소식이죠. 민주, 공천 도덕성 기준 강화, 음주운전, 투기성 다주택자 등 배제. 더불어민주당 음주운전 이력자, 투기성 다주택자 공천에서 바로 탈락시키는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내년 총선 규칙을 확정을 했고요. 중앙위원회의를 열어서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 제정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도덕성 기준을 좀 강화했다는 게 특징인데, 계속 강화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사각지대로 교묘하게 피하고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정하는 음주운전자, 투기성 다주택자, 강력범죄자, 성매매 범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천 과정에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하도록 했고요. 파렴치 및 민생범죄자, 성희롱 및 2차 가해자,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관련자, 학교폭력 가해자 등은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 점수는 10% 깎기로 했고, 청년 정치 신인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다른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설 때는 단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청년 정치인 우대 조항도 신설했다는데, 단순히
청년이라고 해서 자꾸 혜택을 주면 안 됩니다. 저도 청년 나이대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열린 기회를 얻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청년이 청년답지 않은 청년도 많아요. 분명히 이제 민주당에도 많습니다. 정당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의식을 갖고 이 정도 도덕률을 갖고 이런 정말 공익 실현에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건가? 사리사욕만 채우려고 하고 그런 청년들도 많아요. 그런 청년들이 자꾸 이렇게 정치권의 어떤 연주를 갖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삶에 정말 관심도 없으면서 뭔가 좀 출세 한번 해보려고 여의도를 떠도는 그런 청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을 좀 걸러내는 뭔가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자꾸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우대만 하고 이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의식 있고 의로운 청년들은 오히려 공천에서 배제되고 심지어 출마 시도까지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지난 총선 공천규칙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권리당원의 의사를 50대 50으로 반영을 하는 국민참여 경선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원외 총선 출마 준비자들 현역위원회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 방식에 반대를 했지만 찬성 72% 반대 28%로 통과를 했죠. 저도 이 부분은 찬성입니다. 이제 권리당원 분들 중에 뭐 일부는 권리당원의 어떤 의사를 좀 더 반영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민주당도 공당이고 국민의 세금 그리고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많은 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이 총선 공천이나 이런 것에는 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권리당원 50, 국민 50 굉장히 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화요일이네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시사 리포트 구독 부탁드립니다.